자, 목공 이제 우리 이론은 끝냈고요. 핵심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기출 문제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25번 문제 풀겠습니다. 합판에 관한 설명. 합판과 제가 집성 목재 비교에 대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냥 성격이 제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쭉 보니 첫 번째, 함수율의 변화에 의한 신축 변형이 크고 방향성이 있다. 합판은 홀수로 제가 그랬죠? 한 번은 요 가로 방향, 한 번은 세로 방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1, 3, 5, 7 이런 식으로 홀수로 붙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고 굉장히 단단한 나무가 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26번 목재 제품 중 합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서 여기도 보면 또 나오죠. 자, 2, 4, 6 이렇게 나오는 순간 안 됩니다. 홀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건 합판하면 두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자, 27번. 요거는 좀 외워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KS 구조 합판에 대한 품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않는 것은 품질 기준. 합판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가 길게 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휘어지고 어떤 강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접착성 중요하겠죠. 왜? 한 겹, 두 겹, 세 겹 붙였기 때문에 접착 상태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수율, 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느냐. 섬유 포화점 30% 기준에서 우리가 절건, 기건은 15%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합판은 힘, 이게 길기 때문에 휘어짐이 많으면 안 좋은 합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비중이 되는 겁니다. 비중이. 28번 집성 목재의 장점이 아닌 것은 19년대에 나온 겁니다. 집성 목재. 쭉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톱밥, 대패밥, 나무 부스러기 이건 뭐죠? 파티클, 소편. 칩보드라고 하는 톱밥 이런 것들은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29번도 집성 목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집성 목재에 관한 옳지 않은 것. 1번, 2번 한번 보는데 자 3번 보니 여러 개의 작은 단면을 합칠 때는 합판과 같이 섬유 방향을 직교해서 붙인다. 제가 합판과 집성 목재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합판은 서로가 직교되게끔 서로가 홀수로 직교되게끔 집성 목재는 평행하게 같은 섬유 방향에 평행하게 논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도 합판 대 집성 목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는 제가 봤을 때 목재에서 나온다면 합판과 집성 목재에 나온 게 관련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자, 30번 19년, 14년에 두 번 출제된 겁니다. 파티클 보드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쭉 보니 4번 합판에 비해 면내 강성은 떨어지나 힘 강도는 우수하다. 강성은 떨어지나 힘 강도는 우수하다. 파티클 보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죠? 경량으로 흡음성 좋고 열차 단사 좋다. 강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클 보드 싱크대라든가 이런 선반에 많이 쓴다고 그랬죠. 미음 경량으로 가공이 용이하나 합판의 강도나 내수성이 좀 약합니다. 왜? 물이 들어가면 톱밥 내 이런데 이렇게 물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MDF처럼 내수성은 좀 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31번 3회나 출제됐어요. 3번이나 17년, 15년, 14년 이렇게 3번 출제됐다는 거는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한 번 나왔냐, 두 번 나왔냐, 3번 나왔냐에 따라서 이 자격증 시험은 그 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이 보기부터 시작해서 지문까지 똑같이 나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목재 또는 식물질의 절삭, 파쇄 등을 거쳐 작은 조각, 작은 조각하면 아니면 파티클이나 이런 것들인데 건조시켜 합성수지 접착제로 붙였다. 자, 그럼 집성 목재 아니고요. 코르크판은 제가 코르크는 크게
뭐 얘기도 안 했습니다. 섬유판에 대한 것도 얘기 안 해도 파티클이겠죠. 파티클. 소편.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으니. 자, 32번. 목재 제품 중 강당 집회장들 음향 나왔어요. 음향 나오면 덴마크 코펜하겐 수도 코펜하겐 그 방송국에서 개발한 코펜하겐 리브판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음향 파트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코펜하겐 리브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음하면 코펜하겐 리브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33번. 목섬유를 합성수지, 접착제, 방부제들을 첨가 결합하여 만든 것은 밀도가 균질하기 때문에 가공성이 매우 좋으나 습기에 약하다. 습기에. 자, 목섬유 나왔어요. MDF라는 게 우리가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질 섬유를 펄프로 해가지고 합성수지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제가 그 사진으로 이론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MDF 우리 나무 박스 그 책장 짤 때 많이 쓰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막 2배, 3배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까 파티클 보드처럼. 그래서 그거를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MDF. 자, MDF가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34번 같은 경우도 16년, 14년 이 3번에 걸쳐 나오죠. MDF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MDF를 시험에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무게에 대한 무게가 무겁다. 무게가 가볍고 습기에 강하다. 이 습기에 관련된 것들이 MDF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MDF 하면 무게가 무겁고 습기에 약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수목이 성장 도중에 세로 방향 외상으로 수피가 말려 들어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가 껍질박이라고 얘기했죠. 그 잎이나 껍질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외상으로 인해 수피가 말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옹이, 갈라짐, 부패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잎이, 껍질박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음과 맞춤 쪽이에요. 이게 사실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조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2차 시험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2차. 우리 2차에는 실기가 있고 우리가 필답형이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 1차 필기에는 되도록 간단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출제된 거 기준으로만 꼭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36번. 목재에 접합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해서 2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지문을 보니까 한 부재가 직각 또는 경사지게 만들어지는 자리에 또는 그 맞추는 것을 이음이라고 한다. 제가 이음 뭐라고 그랬죠? 이평. 한 번 더 해봅시다. 제가 기억하라고 제가 이평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평. 자, 이음. 이거 2평이라고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2평. 이음은 평행하게 한다. 그리고 맞춤은 직각이나 경사지게. 자, 이렇게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를 우리 이런 걸 맞춤이라고 하고 서로가 평행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이라고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은 수직이고 이음은 수평이다라는 시험이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37번. 목구조에 사용된 이음과 맞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쭉 돼 있어요. 지문을 보니까 이음과 맞춤 부재는 가급적 적게 깎아내어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 맞죠? 그래서 이게 많이 깎아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음과 맞춤의 응력이 작은 곳에 응력이 최대한 작은 곳에 되도록 직각 방향으로 많이 깎지 않고 적게 깎는다는 게 이거의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38번.
자, 요거는 그 전에 아까 직각방향이라고 그랬죠? 직각방향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부재가 이렇게 있어요. 부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응력 방향이 이렇게 오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음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옆으로 이음을 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응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응력을 받는 방향에 이런 식으로 이음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되도록 가급적 적게 받는 부분에 이음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음이나 맞춤은 그 얘기죠. 자, 39번 목구조에서 석가래, 장선 등에 사용되는 이음은 뭡니까? 자, 여기서부터 조금 막 이름 이름들 어려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석가래나 장선은 말씀드릴 때 석가래는 우리 왕대공 지붕틀 얘기할 때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석가래라고 하죠. 그래서 석가래 자체도 이렇게 수평부재예요. 수평. 여기서는 경사졌지만 이 재 자체로는 수평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선 또한 바닥에서 우리가 멍에와 고건축은 명장이다라고 해서 명장에서 멍에 장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고건축은 명장이 하는 거다. 그래서 순서가 바닥을 만들 때 멍에가 먼저 오고 장선이 오고 장선 위에 마룻널을 깔게 되는 겁니다. 마룻널. 자, 이런 것도 또한 이런 각재예요. 각재. 그러니까 각재와 각재를 서로 잇는 거는 가급적 비디음을 합니다. 비디음. 이런 식으로 된 비디음. 옆으로 딱 이렇게 쳐가지고요. 비디음을 한다. 그래서 장선이나 띠장, 석가래와 같이 수평부재 같은 경우는 이을 때 비디음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4번, 40번. 휨을 받는 목조 부재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적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휨을 받아요. 휨. 이 휨 받는 건 제가 여러분들 그때 표 외우실 때 엇거리음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틈이 딱 갈라놓은 틈이 하나, 둘, 세 개를 다 엮어놓고 여기에 볼트라든가 산지 같은 걸로 엮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휘어지는 힘들이 강한 그 구부러진 힘이 강한 데는 엇거리 이음을 한다. 엇거리 이음을 한다.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출제되기 좋은 문제죠. 41번 목구조 부재 간의 맞춤 연결해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왕대공과 평보 짧은 뭐 헷갈려 이런 게 이게 뭐지? 왕대공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안장 맞춤을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안장 맞춤. 안장. 이 시읒자보와 평보, 요게 평보죠. 그리고 시읒자보, 그리고 맨 위에 놓는 걸 우리가 석가래라고 하잖아요. 석가래. 여기에도 이렇게 부재가 있겠죠. 이건 시읒자보. 시읒자보가 여기 이렇게 할 때는 말에서 내가 딱 안장에서 앉는다 해가지고 안장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보와 시읒자 맞춤이 안장 맞춤이에요. 그래서 요 안장 맞춤을 놓고 시험 문제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외울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몇 가지에 대한 것만 딱 외우면 시험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평보와 시읒자보는 안장 맞춤이다. 자, 42번 들어갑니다. 목구조의 맞춤 방법 중에 걸침턱 맞춤이 사용된 목구조로는 뭐가 있습니까? 해서 걸침턱 맞추면 제가 이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평부재 두 개가 똑같은 수평부재 두 개가 이렇게 엇갈려서 만날 때 자, 이런 식으로 된 부재 있죠? 이 부재와 이런 식으로 된 부재가 서로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걸치듯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걸침턱 맞춤이라고 하는데 이 걸침턱 맞춤 평보와 깔돌이, 멍에와 장선 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자, 명장, 고건축, 건축은 명장인데 해서 멍에, 장선, 마룻널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수평부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보와 깔돌이도 자, 평보가 이렇게 있죠. 밑에 깔돌이가 있고 위에 층돌이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기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기억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수평부재고 이건 가로로 가고 세로로 갈 뿐이지 똑같은 긴 부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부재들 수평으로 된 것들이 걸침턱 걸쳐서 턱 걸친다 해서 걸침턱 맞춤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왕대공 지붕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왕대공 지붕틀 제가 이 뒤에 이 표에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 이론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평보와 시읒자보. 평보와 시읒자보는 아까 말씀드린 안장맞춤. 그리고 멍해와 장선. 이렇게 긴 부재 둘이서 만날 때는 걸침터. 시읒자보와 달대공. 달대공이 뭐라고 그랬죠? 요 중간을 우리가 달대공이라고 그래요. 요거. 그리고 시읒자보와 평보. 시읒자보와 평보. 여기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요 부재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볼트가 들어갑니다. 볼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장맞춤, 그리고 볼트, 그리고 걸침턱 맞춤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엇거리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한 두 번만 보시면 이 시험이 여러분들 오늘 목공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가지고 하잖아요. 석재가 나오고 계속 부재는 재료는 다른 걸 공부하지만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목공에서 배운 게 석재도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뭐 조족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뭐 강도에 대한 이론, 뭐에 대한 이론들이 한 번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수업 들을 때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뭐 몇 번 나온지도 세지도 못하겠어요. 많이 나왔더니 제어 쪽매예요, 제어. 우리 쪽매 중에 자기 혀가 나온, 그래서 제가 제 혓바닥을 이렇게 자기 혀가 나온 것처럼 한 걸 제어 쪽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밑에 또 그림 나오는데 제어 쪽매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건 쉽게. 자, 이겁니다, 이거. 자기 쪽에서 혀가 나온 거, 자기 쪽. 요런 거 틈막이. 요것도 2차에 나옵니다. 2차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파트. 목공사의 주요 사항 46번 문제입니다. 총 층수가 1층인 목구조 건축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좀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총 층수가 1층인데 토대? 바닥에서 이거 기초가 들어가고 토대, 명장, 멍에 장선, 멍에 장선 들어오고 마름노를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중돌이, 돌이는 중간중간 기둥과 연결하는 것 같은데, 통제기둥, 교재에 나오는데, 이 통제기둥은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한 개의 부재. 그러니까 이 굉장히 두껍고 강도가 있는 목재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걸로 부재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1층이 아니라 한 2개 층 정도 올라가는 데 큰 기둥, 아주 중요한 부재로 쓸 수 있는 이 기둥들을 우리가 이름을 통제 기둥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기둥이다. 그냥 통제할 수 있는 기둥이 아니라 모든 위에서 내리는 어떤 압축력이나 인장력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통제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1층이 아니라 2층 이상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목구조의 수평력을 보강한 부재가 아닌 것은 뭡니까? 수평력을 수평력. 그래서 제가 횡가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횡력, 가로, 가세. 이게 가로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가세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횡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이게 가세고 이게 버팀대고 이게 귀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깔돌이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가로기 때문에 가로는 뭐죠? 가로가 수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평은 횡력은 수평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봐요. 이게 바람이 불 때 옆에서 이렇게 불잖아요.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횡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횡력.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횡가로 외우시면 돼요. 수평점은 가로가 횡이고, 가는 가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세를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9번. 왕대공 지붕틀의 부재 중 인장재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 주로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은 다 인장 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경사지게 된 시우자보 있죠. 시우자보. 시우자보만 압축력. 위에서 눌러내리는 압축력에 견디는 압축제다. 라고 기억하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보다는 주로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시우자보가 압축제다라는 거 외우시면 이거 역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50번 목재에 맞춤에 사용되는 보강천물의 열거리 틀린 것은 해가지고 띠새, 감자비새, 안장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듀벨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듀벨은 그 톱니바퀴식으로 이렇게 됐죠.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요런 거 나왔을 때 듀벨은 제가 어디와 연결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굉장히 전단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듀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험 많이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면 51번 보시면 두 개의 목재를 접합할 때 두 부재 사이에 끼운 볼트와 병행해서 전단력을 저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듀벨이에요. 듀벨은 전단력 전달하는 어떤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볼트와 같이 겸용해서 딱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재가 아까 나온다든 뭐와 연결한다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듀벨이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복구제에 사용하는 이음 맞춤의 보강철물로서 큰 보에 걸쳐 작은 보를 받게 사용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론 시간에 안장 맞춤이니까 안장새가 있어요. 안장. 자, 이것도 요 큰 보에다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된 안장새를 이렇게 얹힙니다. 이렇게 여기 틈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작은 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보가. 이런 식으로. 큰 보와 작은 보. 이렇게 큰 보와 작은 보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안장새라고 합니다. 안장새. 자, 53번. 왕대공 지붕틀에 사용되는 부재와 보강청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보면 제가 강조한 안장새가 어디에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제가 볼트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볼트는 시우자보와 평보, 시우자보와 달대공.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시우자보와 평보, 달대공. 이게 왕대공이죠. 이게 킹포스트라고 하는 킹포스트. 이게 달대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와 여기는 볼트 접합을 한다. 볼트로 깊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너트를 이렇게 조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트는 시우자보와 평보, 시우자보와 달대공. 달대공은 요거예요. 요걸 달대공이라고 합니다. 빗대공이라고도 하는데 달대공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목공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다른 석공사가 시작되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